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합격단 문제 제10회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벌써 우리가 10회입니다. 10회면 20문제를 치면 200문제. 앞으로 10회면 400문제.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시험장 가면 거의 한 600문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하나 귀한 문제다 생각하시고 버릴 문제가 없다는 것. 꼭 다 씹어먹듯이 내 걸로 만들고 반복해서 다음 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합격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건축법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은 전체를 20문제로 해서 지금 진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넣었다 하는 것. 1번 문제가 용어 정의 바르지 못한 것 할 때 우리가 용어 물어볼 때 지하층, 그 다음에 도로, 리모델링은 여기서는 용어 낼 때 잘 안 냅니다. 근데 한번 언급을 해봤고, 이 지하층, 도로, 건축물 이 세 가지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다 맞는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내던 문제들, 장난치는 문제.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 하나 주의할 점은 이에 딸린 시설물을 해놓고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의 것을 말한다. 자,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은 제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쉬운 거에서 계속 응용해서 시험을 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니언이 틀렸는데, 이 디귿의 리모델링이 주택법의 리모델링의 개념하고 달라요. 주택법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걸 말한다라고 했지만, 건축법에서 리모델은 공동주택의 리모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건축물. 그러면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법이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의 개념이 여러분 건축법에서는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따라서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주택법 위주로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야도 맞고, 나머지 쭉 읽어보고 답은 한 개. 니언이 틀렸다. 답은 1번. 2번 문제 용도. 건축물의 용도가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죠. 카지노, 위락시설. 카지노는 위락시설로, 공항, 운수시설 맞죠. 그래서 공항,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운반 수송한다, 운수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같은 거.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 끝나도 모르게 도로, 관광휴게시설이에요. 지목이 도로. 자동차 운전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3번 문제 건축물의 용도. 자, 이런 문제들은 수준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애완견이 죽었다, 장례 치른다. 그래서 사람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고,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납골당 간다, 봉한다, 묘지 관련 시설.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 이때 2번에 틀린 건데,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가 교육연구,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시설. 따라서 2번이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요약집의 요양소라고 되는데 요양병원으로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 마약진료소, 요양병원 다 의료시설이라는 거.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1종 건생이에요. 병원은 전부 의료시설이에요. 동물병원만 2종 건생, 동물미용실. 이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 같은 걸 얘기하는데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이에요. 다중생활시설 500. 그래서 3번도 답은 2번. 4번 문제는 대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바르지 못한 것 전부 다 일부잖아. 일부.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농지든 산림이든 원하는 땅의 전부가 필지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을 대지로 전용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5번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나중에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할 때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외하고 이것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5번 문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대수선 배울 때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기둥보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내력벽 면적 30 이상 나머지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등등 방화벽 등등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거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수선인데 이 창문틀을 해체해서 변경한다. 이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런 건 기출문제인데 주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건축. 옳은 것은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연면적 100의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세로인 300짜리 축조했다. 정축이 아니고 이건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자, 외우셔야 돼요.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을 지으면 정축,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지으면 신축. 그 다음 연면적 100의 주택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200짜리 짓는다. 자, 개축이나 재축을 하면서 용도가 다르거나 규모가 더 증가되어 지을 때는 신축 허가를 받습니다. 5m인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에 8m로 주택의 높이를 늘린다. 이건 증축. 연면적 100인 주택이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했다. 그 100짜리 다시 진다.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했다. 다시 짓는다. 재축. 천재지변 재해로 다시 재축. 그 다음에 건축물 주요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긴다. 우리 이전 나오면 꼭 외워야 돼요.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한다. 다 틀렸죠. 정답은 2번이다. 7번. 용도 변경할 때 시군구 허가. 자, 여러분요. 우리 합격단 하시는 500분이 넘는 600명 가까운 합격단 여러분, 물론 뭐 동영상 보시고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은 한 350명 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한번 신화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제가 공법 1년 동안 한 6개월 합격단 했더니 점수 정말 잘 나왔다. 우리가 아무도 바라고 없고 점수 잘 나왔다.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용도 변경할 때 주의하실 점은 용도 변경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9개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자산, 전문, 영교, 건주, 그 밖에 9개 군 해놓고 밑으로 갈 때 신고, 위로 갈 때 허가인데 이 공식은 누구나 다 공부한 사람 다 알아요.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용도 변경할 때 허가냐 신고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세종시 제주도 빼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요. 그러면 시험을 낼 때 A 광역시 B구에서 용도를 변경하는데 영업시설군을 산업 등 시설으로 갈 때 A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내버리면 학생들은 허가를 받는지 신고하는지만 자꾸 필이 꽂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다는 건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가냐? A 광역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해당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건축법은 가장 중요한 게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가 원칙,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시군, 구청장. 그러니까 철거 신고한다, 시장 문수에게 그러면 안 돼. 시군, 구 이렇게.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물 지을 때만 특별시, 광역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창고는 특별시, 광역시 갈 필요도 없고 10만 넘어도. 그래서 시군구, 해당 구청장. 만약에
특별시나 A 광역시 그러면 해당 구청장이고, A도 BC에서 A도 BC, A도 B군에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허가냐 신고냐? 도지사한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시군 구청장. 그래서 이 경우에 허가를 받아는 것은, 자,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놈이 의교, 노수야, 교육연구, 의료시설. 이놈이 종교, 문화 및 집회시설군. 자, 요놈이 문종위관, 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니까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허가 대상.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합격자 문제 풀 때 시간 덜 걸리게 한 건데, 제 의도는 이놈을 이쯤에다 갖다 놓고 싶었는데 제가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1번으로 답 쉽게 나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허가 대상, 나머지는 신고 대상하고 하는 건데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가, 8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8번 문제가 29회 시험 문제인데, 지금쯤 제가 여름에 써먹으려고 아끼고 있던 거예요. 지금쯤 한번 합격단 여러분한테 미리 내가 오픈을 하는 건데, 자, 이게 29회 시험, 29회 여기서 출제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을 진짜 건축법 종합적으로 연결 안 되면 못 푸는 문제인데, 건축주 갑은 4층의 건축물을 병원으로, 아이고 이거 의료시설이잖아요, 사용하던 중에 이를 서점으로, 자, 서점은 이종 건색. 물론 얘도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 서적 판매하는 1000 미만은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어가 서점으로 됐기 때문에 일종 건생이 아닌 서점은 이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면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실제 시험 나올 때도 논란이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종 건생으로 출제를 했고, 용도 변경한다.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5번부터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때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친다. 우리 배울 때 옥상 광장, 이번 주에 배운 거 5층 이상 건축물이 이종건생 문화집회일 때 옥상 광장 설치하는 거거든. 얘는 4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상 광장 설치 안 해도 되지요. 갑의 병원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자, 준주거 지역에는 의료시설도 되고 이종건생 다 되기 때문에 관계없이 용도 변경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갑의 서점에 다른 용도로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건축허가 받고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때 2가지 이상의 복수 용도로 해서 용도 변경 허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건생 학원에다가 조그마하게 샌드위치 구워 파는 휴게 음식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수 용도 가능하다. 자, 그럼 2번 갑은 건축물 용도로 서점으로 변경할 때 용도 변경 신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의료시설. 자, 그런데 얘가 서점으로 이종건생으로 가잖아요. 자,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자, 건생군이 1종하고 2종이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보니까 신고 대상 오케이. 자, 이 4개는 특별히 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 1번이 문제, 1번. 그래서 정답을, 지문을 1번에 이 난해한 걸 집어넣어 놓고 멘붕 오게 만드는 거예요, 멘붕 오게. 이런 문제는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가서 반드시 명심할 점, 푸실 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해 놓고 다른 거 다 풀고 마킹 다 하고 다시 올라와서 천천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러면 답은 2번인데 1번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하여 건축물 대수선할 때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건축사가 설계하세요 할 때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 건축물일 때 건축사 자격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계제 신고 대상 건너하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안 해도 돼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잖아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냐? 4층이잖아요. 4층. 3층 미만이 아니고 4층짜리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위한 대수선할 때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좀 많은데, 대수선 용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축사가 4층짜리니까 설계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1번은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알지만, 여기서 병원이 의료시설, 서점이 2종이란 것만 딱 캐쳐도 나머지 지문은 몰라도 답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 전무 쭉 해놓고 의료시설이 서점 2종 건설을 간다. 그러면 2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문 케이스 문제 나올 때 5개 전부 다 알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그 중에 2-3개만 알아도 답은 풀릴 수 있거든요. 답은 항상 배운 것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가기 때문에 용도병에 신고한다. 콜. 답은 2번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틀렸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난 29회 시험 문제 중에서 최상의 난이도 문제였거든요. 자, 9번 문제. 건축법 적용. 틀린 거. 자, 회원 여러분 중에 이 문제를 우리 카페에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내가 지난 우리 핵심 요약집, 명작 요약집에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내가 안만 봐도 내 프로봐도 이해가 안 간다. 다시 수업 시간에 해설 강의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이거다 넣은 거예요. 건축법 적용. 틀린 것은, 자, 2가지를 알아야 돼요. 2가지. 자, 가지정된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자시설, 플랫폼, 급유급수, 급탄 설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놈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하나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전면 적용 지역은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업지역, 섬지역은 인구가 500인 이상일 때. 그러면 전면 적용 외 지역에서는,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하는 것, 도로 관련된 규정 2개 하고,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따라 건축 제한 받는 것, 방화지구, 대지 분할 제한, 이 6가지는 전면 적용 지역 외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용적률 건폐율은 적용합니다만은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문제거든요. 틀린 것은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건축법 적용 안 하니까 건축법상 뭘 따라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건폐율 맞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것도 건축법에서 배제되니까 대지분할 제한이고 적용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건축법 자체 규정을 적용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얘기는 봐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얘기는 도시지역이고 지구단위 안 묶였다는 얘기잖아요. 동업이 아닌 지역이라고. 그러면 전면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대지 분할하지 마세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또 지구단위 똑같아요. 셋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동이나 업이 아닌 지역에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선 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도시지역, 지구단위 외,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업도 아니야. 거기서는 건축선 제도라든가 도로 관련된 거 뭐 대지 분할하지 마시오, 방화지구 이런 걸 적용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곳이라도 건물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반드시 적용하거든요. 그리고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동이나 업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건물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은 적용하지 않는 땅이 없어요. 심지어 용도가 지정 안 된 땅이라도 용도가 미지정된 땅에 건물 지을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건폐율은 20%, 용적률 80% 이하로 짓게 돼 있어요.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은 특별 건축구역 지정돼 가지고 특례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다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그래서 틀린 것, 이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유명한 문제거든 사실은요. 이 문제 이해하려면 적용 제외되는 거 전면 배제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5번. 10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조례 고려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바닥 면적 각 80에 3층짜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한다. 신축. 허가 대상이죠. 허가. 왜냐하면 38, 24, 243층.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자 주의하셔야 돼요. 허가권자에게 허용하는지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맞고 2번 연면적 10분의 3을 정축하여 30% 정축하여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할 때 광역시장 허가받는다. 10만 이상이어도 자 예를 들어서 공장하고 창고는 특별시 광역시에 가지 않습니다. 해당 구청장 등에게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 지을 때 건축허가를 먼저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건축허가는 따로 받아야 됩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은 건축허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꼭 기억을 하셔요. 자,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중요한 세 가지. 그 다음 공사행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이건 안 해도 돼요.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4번의 연면적 합계 200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정축한다. 3m 이하로 정축할 때는 신고만 하면 정축할 수 있거든요. 신고한다. 맞다. 맞다. 자, 5번은 신고로부터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플러스 1년 가능하다. 자, 신고 대상은 1년 플러스 1년, 허가 대상은 2년 플러스 1년. 따라서 2번 틀렸다는 거. 꼭 공장 창고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전 결정. 야, 이 문제 출제된 문제이고 28회 때 너무나도 좋은 문제입니다. 사전 결정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사전 결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죠, 당연히. 그러면 만약에 특별시 안에 A구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간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광역시 안에 B구에서 B구청장한테 가서 사전결정 신청한다.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 사항에는 허가받기 위해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고, 자, 이 사전결정 신청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결정해달라. 내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이 건물이 허용되는지, 규모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내가 허가 신청할 때 뭘 준비하는지, 이거예요. 허가 신청할 때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결정의 통지로서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될 때 허가권자는 사전결정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한다. 자, 여러분, 사전결정을 내가 통지받았단 말이에요. 신청을 해서 건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럼 나는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전결정할 때 양천구청에서는 허가권자는 농림부 또는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요. 그리고 협의 신청, 협조 공문 들어가면 15일 내 의견 제출 들어와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전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전결정 받은 사람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전결정에서 날짜가 있는데, 사전결정을 해주려면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부처가 협의한다. 그때 15일 내 의견 들어오라. 그런 예를 들어 양천구청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딱 했다. 6층짜리 이전건설 지을 수 있다 하면 결정 후 7일 내 사전결정 신청한 사람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7일 내 통지해 주는 거예요. 관련 부처하고 15일 내 의견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그로부터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건축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하는데, 바로 여기에 5번 문제 이렇게 냈잖아요. 사전결정 통지 받고 2년 내는 맡겠다니까 보통은 3년 1년으로 바꾸는데, 사전결정에 건축허가 신청인데 착공신고를 해야 된대요. 착공신고는요, 건축허가 받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수한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그로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지, 착공신고한다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 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내가 사전결정을 받았다, 내가 여기다 이런 걸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사전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건축허가 신청하면 100%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 신청해야 돼. 2년 내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없어집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건물 이런 거 지을 수 있다고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굳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이런 건 안 받아도 돼요. 받은 걸 인정해요.
그래서 번호가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다시 협의를 안 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점은 사전 결정을 내가 통지받으면 양천구청한테 그로 인해서 건축허가 받은 거 본다는 둥, 또는 사전 결정 통지받고 3년 내 건축허가 신청한다는 둥, 2년 내 착공 신고한다는 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전 결정 통지받고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다 맞으니까. 12번 건축허가 옳은 것은,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인천광역시에 연면적 합계 30만의 공장을 건축할 때는 인천광역시장에게 허가받는다? 아닙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은 여기 직접 가야 되지만, 그것이 공장이나 창고라면 특별시에 광역시 가지 않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착공을 제한한, 이 문제 정말 아마 정답 처리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굴 제한하냐면 건축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있어. 허가권자는 원칙으로는 누구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는 누구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에요. 어디를 봐도 도지사는 허가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어지간한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맞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권자 속에는 도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도지사는 허가권한이 없는데 뭘 제한을 합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고 특별시장의 허가를 제한하고 다 해요. 허가권자가 누구라면 다 제한해요. 그런데 도지사는 허가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이 지문이 틀린 거 도지사.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2번을 맞다고 다 체크한 사람들이 부적일수로 나옵니다. 자, 3번에 특별시광시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착공을 제한하면 사전에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아래 것들을 제한했으면 장관 찾아가서 보고하고, 보고받은 장관이 볼 때 너무하고 많이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지,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참 말장난 많이 칩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2년 내로 하고 연장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 틀렸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후 2년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자, 허가 취소 사유. 건축허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거나 2년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할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문제 정말 괜찮은 문제고 천천히 다시 공부를 하셔요. 13번 건축신고 대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신고 대상 수업 시간에 얼떨결에 많이 외웠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이니까 오케이.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자,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 연면적 합계 여러 개 동을 합쳐도 100 이하 신고 오케이. 높이 3m 이하 높일 때 표준 설계 도서로 건축 조례를 정한다면 신고. 공장, 공업지역 안에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500 이하의 공장 지을 때, 읍면 시골 지역 안에서 농업용 창고는 200, 축사, 작물 재배사, 종료 배양시설 온실은 400 이하는 신고한다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맞고, 그 다음에 3m 이하 증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서, 자, 관리지역. 우리가 배울 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된다.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묶여버리면 허가받고 이렇게 됐죠. 이거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서 도시외지역이잖아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미만, 이거나가 아니고 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63빌딩이 아니고 203층 미만이라고. 203층.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다. 신고 대상. 그 다음에 국토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공장. 공업지역 안에 2층 이하이고 500 이하 공장은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2층 500 미만의 건물에 대한 대수선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린다. 이건 정말 수준이 높은 문제, 75점 이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여름 여름 들어가기 전에 좀 뭔가 혹독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좀 해야 되는, 가슴은 좀 짠합니다만은 이런 문제. 그래서 신고 대상 10번씩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네, 쉽네 하고 뭐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뭐 전 분야가 나와서 어렵네, 뭐 진도 안 나갔네 할 거 없어요. 게릴라식으로 또 조만간 게릴라식으로 뭐 전 분야 있으면 또 내고 할 겁니다. 이제 뭐 출제한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 가설 건축물이다. 우리가 시설 도로 예정지, 공원 예정지, 시설 예정지 안에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는다는 것. 그러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하지 마라. 3층 3년 이내 전기수도 가스 설치하면 안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자, 계약들은 허가 받습니다만은 계약들 외에 흥행, 재복구, 전람회, 공사용 등 가설 건축물은 신고한다. 그러니까 이 시설 예정지 나오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그러면 아마 숫자입니다. 숫자.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그래서 허가든 신고든 가설 건축물 여러분 출제되면 존치 기간은 둘 다 3년 이내입니다. 둘 다 3년. 답은 4번. 자, 15번 건축물의 대지, 도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풀어본 문제고 제가 아침에 출력해서 준 문제이기도 하고, 손상돼 붕괴될 우리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에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경사지를 절토를 하고 자, 땅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다가 옹벽을 설치합니다. 옹벽을. 그 외벽면에는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이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바깥으로 나와도 되는데 그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이 아닌 시설은 옹벽 외벽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지지나 배수, 물 빼는 파이프 같은 것들은 옹벽 바깥으로 튀어나와도 괜찮죠. 이 지문이 틀렸죠. 튀어나와도 된다라고 해야 되죠. 주의하셔야 돼요.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됩니다. 그 외의 시설은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 2번에 건축물의 대지는 이 지문 정말로 4m 이상이 아니고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 자, 가설 건축물은 조경할 필요 없지요. 대지에 연분동이 함유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축사 설치할 때도 조경할 필요 없고. 자, 조경은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조경할까요? 대지 면적이 200이죠, 200. 지금 200이라고 대답 못 하신 분들은,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은 한 끼 굶으셔야 돼요. 가설 건축을 조경 안 해도 된다는.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판매 시설은 공개 공지 확보하지만은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문종이,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 시설 할 때, 문화집회, 종교, 판매 시설인데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렸죠. 건축물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 수직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딱 물리게 건물 지으면 그 건축선 넘지 마라.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5번이 맞고 다 틀렸죠. 다. 자, 16번 조경. 이거는 건축법이 원래가 쉬운 주제라 슬쩍슬쩍 비틀어 놓은 겁니다. 조경은 300제곱미터가 필요해요. 자, 건물 지을 대지에 조경이 300이 필요하다. 옥상 부분에 조경을 했는데 이 조경한 면적 90제곱미터다.
옥상 부분에 설치한 조경 면적은 얼마까지 대지에 조경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90제곱미터의 3분의 1을 인정받으니까 60제곱미터를 인정받죠. 그럼 이건 대지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대지에 추가로 설치하는 최소한의 조경 면적 얼마냐? 300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옥상에 해는 바람에 60을 인정받았으니 240을 더 하면 되죠. 240 더 하면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지 옥상에 조경한 면적의 3분의 2만큼을 대지 조경으로 인정받는데 그 3분의 2가 혹시 대지에 조경할 면적의 50% 넘어가면 50%까지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못하고 350%니까 뭐 150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대지에는 지금 현재 300을 해야 되는데 옥상에 90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옥상에 90 중에 3분의 2인 60을 인정받으니까 240만 더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240이다. 1번. 한 3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틀렸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책 보고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17번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개공지 나오면 우리 카페에도 어저께도 공개공지 사진 찍어서 카페에다가 막 그림 올려놓고 제가 또 그걸 보고 꼭 합격하실 거라고 그런 정성이면 댓글도 달아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공지 나오면 일준상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주거 1, 2, 3, 준주거 모든 상업 준공업이에요. 답은 벌써 나왔어. 전용주거 아니죠. 전용공업 아니, 보존녹지, 일반공업. 그 일반주거지역, 일반. 답은 벌써 나왔는데 일준상준 안에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런 거 설치할 때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기너제 같은 거 설치하라. 그러면 건축물 지을 때 용적률 높이를 1.2배 완화해 주겠노라. 그리고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한 60일 정도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문장으로 쫙 해서 공개공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번 건축선 옳지 않은 것.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고 원칙으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자, 2번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는 자, 소요너비 못 미치는 도로가 있다. 그럼 양쪽으로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자, 지문이 말입니다. 그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나오면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이러면 안 되죠.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다는 것은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2분의 1 후퇴한 선이 건축선 돼야 되거든요. 2분의 1 후퇴. 자, 이 도로가 있다. 소요너비 미달한다. 양쪽에 대지가 있다. 2분의 1 후퇴. 중심에서. 그 미달하는 도로의 중심에서 2분의 1 후퇴해야 소요너비가 확보되죠. 하천, 철도,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으면 미달하는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나오면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 되는 거고 2번 틀렸죠. 4m 이하까지 별도로 정할 수 있고 나머지 쉬운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이요. 건축선은 건자에 배운 부분이 건자에 이번 주에 다 수업을 한 겁니다. 자, 19번 구조안전 여러분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착공신고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라. 그 기준 내용에 틀린 거예요. 기준.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펼쳐놓고 볼게요. 층수가 2층 이상 건물 지을 때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 지을 때 목구조는 500 이상 그 다음에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 9m 둥기둥기 10m 그 다음에 국가적 문화유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을 때 그러면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자, 층수 2층 이상 맞죠? 연면적 300 이상은 기준이 틀렸잖아요. 기준이 200 이상이어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면적 300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한다. 맞습니다. 그거는. 기준으로 300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250인 경우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기준으로 들어갈 때는 200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받으라 해야 되지 300 이상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 이상이라는 말 안 하고 자 300인 500인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으로 들어가면 300 이상 그러면 안 되고 200 이상일 때라고. 기준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서 기준으로 할 때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받는다. 틀렸죠? 2층 이상이니까. 만약에 3층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를 내라.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을 잘 보고 침착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틀렸죠. 요런 걸 내가 설명하려고 이걸 문제를 일부러 넣은 겁니다. 일부러. 고층 건축물이다.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130층인데 예를 들면 고층 건축물의 정의를 두고 또는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맞는데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100m 이상이다. 그럼 틀렸죠? 똑같은 말 같아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층 이것도 질문 하신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자, 둘 중에 하나 맞아요. 1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틀렸잖아요. 똑같은 지문이 아니라니까요. 자,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다. 맞고, 고층 건축물이란 30층 이상이거나 100m 이상이다. 그럼 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에 문제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얘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기준이죠, 기준.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죠. 자, 20분 문제. 일조권 높이 제한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요, 강의를 할 때 숱하게 그림을 그립니다만은, 자,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모든 건축물 건축을 할 때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높이 2분 이상 뛰어야 된다. 적용 받습니다.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나오면 모든 건축물이에요. 정북 방향으로. 그러면 자, 일반 주거, 이종 전용 주거, 교육 연구, 일종 건설 전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 일반 주거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일조권 적용을 해요. 공동주택 단 기숙사 제외하고. 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도 반드시 명심할 점은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라도 일정을 적용 안 합니다.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중일, 일중. 그러니까 중심 상업, 일반 상업지역 나오면 공동주택이라도 일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놈이 준공업, 도시외 지역의 아파트, 자연녹지의 연립주택 일조권 적용한단 말이에요. 짓는다 하면. 따라서 일조권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한 뼈다구라니까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서는 모든 건물 지을 때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 떼어야 되고, 전용 일반주거 외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적용한다. 기숙사 제외하고. 그런데 이때 공동주택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연립 다세대는 끽해야 싸게층 이하니까 12m, 15m 안 넘는단 말이에요. 주로 아파트가 문제가 되죠. 그 공동주택도 중심이나 일반 상업에서는 일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문제인데 이 20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분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대여섯 개밖에 안 풀린다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고 우민하지 마시고 지금 카페에 글 올리는 거 보면 아니 이 요약집으로 시험에 대처가 될까? 요약집도 못 소화시키면서 기본서 800페이지를 펼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요약집이라도 10번을 봐가지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번에 명작 요약집은 기본서 애지간한 정말 법조문만 나열한 기본서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름철 지나가면 내가 부족하다 싶은 건 계속 프린트가 나갈 것이고 개정된 내용은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나가면서 보충을 할 거니까 요약집이라도 제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요약집에 있는 문제, 요약집에 있는 내용은 시험 나오면 답이 더더더덕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소화를 못하면서 기본서 하고 있으니 책을 두 권 놓고 볼 만한 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집 하나 이걸 10번 이상 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빨리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없는 객관식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집하고 기출문제 펼쳐놓고 진도 맞춰서 홀짝으로 풀어나가면서 계속 기출문제를 3번, 4번 보셔야 돼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출문제 한 권도 안 읽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장에.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합격단을 하면 우리 공법은 70점 이상 꼭 나온다. 나는 그래서 다른 과목이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중개사법이나 공시에서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공법에서 7점 이상 나오면 절대 과락만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을 꼭 가지시고, 그래서 이번 주 합격단은 건축법이라 좀 쉬운 주제라 몇 문제는 좀 어렵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좀 어려운 문제 있더라도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합격할 수 있다라고 신념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합격해서 전체 모임을 한번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